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저는 강서구 영창동에 소재한 영풍 콜택시라는 택시회사에서 처음 운전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43년 이상을 서울 택시만 운전한 그야말로 오리지널 택시 운전사인데, 오늘은 제가 택시를 시작한 그 43년 전보다도 더 힘들어진 택시의 근로 환경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민주화,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모든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나 근로 여건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는데, 유독 택시만은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종으로 전락한 직업이 바로 택시 운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젊었을 때 20대 때 실패를 해서 정말 빈손으로,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원, 굉장히 컸죠. 그런 그 돈을 빚을 지고 33살에 택시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빚 다 갚고 딸 하나를 공부시키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솔직히 자식들은 남들처럼 학원 한 번 못 보내며 제대로 된 뒷바라지는 해주지 못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들, 딸 둘 다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자랑 같지만 친손주는 올해 키움 야구단의 스카우트가 되어서 내년부터 1군에서 뛴다고 하는데,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내년에 키움 야구단의 사이담 투수 이우현을 기억해 주시고, 제 손주입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40년 전에는 택시 운전으로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당시 개인 택시 가격은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그만큼 택시 직업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론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으로는 자녀를 공부시키기는커녕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졌는데, 그 면허증만 있으면 택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자식들 다 키우고 그 생계에 부담이 덜한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연령이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모를 리가 없는 정부는, 특히 언론은 젊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해도 자녀들 먹고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보도는 하지 않고, 대형 교통사고만 나면은 고령 운전자니 뭐니 개소리를 해대며 대중교통수단인 택시가 그나마도 굴러 다닐 수 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발표만 앞다투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75세 이상은 택시 자격 취득을 받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한술 더 떠서 부재 부활이니 뭐니 헛소리를 해댔는데, 제가 훈계 같지만은 제가 정치를 좀 압니다. 오세훈 씨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전국 100만 개인 택시 가족의 공공의 적이 되지 말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세훈 보좌관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오세훈이가 봐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조합원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택시 환경이 나빠진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카카오라는 삐끼 때문이라는 것은 택시 운전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시장은 카카오라는 삐끼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에도 터미널이나 기차역 부근에서 손님을 소개해주고 1인당 소개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불법이죠. 이런 사람들을 삐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앱을 개발해서 합법적으로 회사를 차려서 손님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먹는데, 이렇게 소개비를 받는 방법은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같은데, 과거의 그 삐끼들은 손님들에게 택시 요금보다 2배 또는 3배 이상 더 받아서 자기들은 뭐 조금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그 택시 운전사들이 숫자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렇게 과거의 삐끼들처럼 손님들에게 더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택시 요금에서 지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택시 기사들에게는 그 정부가 인정해준 택시 요금보다 싼 요금을 받게 하니까 저는 카카오를 삐끼 중에서도 아주 악질 삐끼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편하게 탈 손님은 소개료, 즉 콜비를 내고 택시를 이용하고, 그리고 콜비가 아까운 손님들은 택시 정류장이나 길거리에서 택시를 줄을 서서 뭐 타는 것이 정상적인 택시 문화인데, 카카오는 공짜라는 마약으로 모든 택시 손님들을 자기들 손 안에 넣은 다음에 지놈들한테 잘 보이면, 그 잘 보이는 게 뭡니까? 가맹하는 거죠. 가맹 택시에게는 손님들에게 소개비를 받아서, 즉 호출을 받아서 운전사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비가맹,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 골목까지 가서 손님을 태우게 하고서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 삐끼가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배차, 수수료 착복 등 행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러한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전 이사장 후보 박원섭 씨가 주축이 된 평조합원들이 모임인 서평이라는 단체와, 그리고 개인택시 업권보호위원회라는 그 단체의 박영원 위원장이 택시를 편하게 탈 손님들은 소개료, 즉 콜비를 내고 타야 한다는 그 의무 콜비 제도와 투쟁을 현재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평회는 의무 콜비 청구는커녕 오히려 카카오 가명을 부추기는 택시단체의 대표들의 행태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해서 당국자들이 두려워하는 민노총, 그 민노총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공공노조와 연대하여 법으로 의무 콜비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국회 청원과 대정부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 서울조합 일부 간부들이 서평회를 민노총 앞잡이라고 비난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를 두고 동량은 못줄망정 쪽방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신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의무 콜비 제도화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고춧가루를 뿌리지 말라고 저는 충고를 하는 바입니다. 박원선 전 이사장 후보와 박영훈 업권보호위원장은 의무 콜비 제도가 도입되면은 기사가 받는 그 콜비에서 약 5, 6% 정도의 일정액을
복지 회복, 즉 이직 위로금으로 충당하면 이직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과의 합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그분들도 다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조합원들도 이직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복지 보면서 하게하면 100% 말썽이 없을 양도양수 사업을 온갖 의혹과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몸담았던 회사와 연관성 의혹이 있는 회사를 단독 입찰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받지 않아도 될 불신을 자초하는 등 복지의 정상화에 죄를 뿌리는 행태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탈퇴자가 늘어나서 미지급 금액이 600여 원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낸 원금만이라도 찾겠다는 조합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탈퇴하는 조합원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탈퇴한 조합원님들이 원금도 결국은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걷어서 줘야 하는데, 만약 남아있는 조합원들까지도 저는 탈퇴한다면은 탈퇴 조합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과연 그 돈은 누가 걷어서 줄 것인지, 그런 문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조합 재산을 팔면 된다고요? 아니, 팔아봤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상금 때문에 탈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제가 그 단톡방에서 봤는데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로 진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지회가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거 가상금 다 타먹는다? 아닙니다. 누가 이사장을 하든 그 가상금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고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 탈퇴할 결단과 용기를 차승선 추방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차승선만 이사장이 아니면 5만 명의 조직, 자산, 즉 장사 미천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 개인 택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는 그러한 조건과 저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탈퇴하지 마시고 차승선 추방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